왔네요. 우리가 처음. 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봉입니다. 오늘은 특수대학 전형 탐색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대학교, 과학기술원, 그리고 일반 대학교이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포스텍 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입시 한라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김성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와주셨습니다. 판곡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곡고등학교 조만기입니다. 오늘은 특수대학 전형 탐색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대학, 과학기술원, 포스텍대학 많은 대학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교육대학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대학교는 특히나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일, 이 일에 소망을 둔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이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진학해야 될까요, 김성민 선생님? 예, 교육대학은 일단 취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죠.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또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또 초등교사가 되려면 또한 단순히 우리가 뭐 어떤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자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이제 학생을 뭐 지식의 전달, 가르치는 것 요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또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를 포함하여 또 그 지역사회 전반에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교직에 대한 긍정적 시각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또 도덕성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냉정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해서 사랑과 이해 이것이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 자질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찔리면서 웃음이 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교대에서는 교직 인적성 시험을 네. 보겠습니다. 정시에서도 인적성 면접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직 인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단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론에 대해서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것인지 어떤 교사의 잠재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접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서류평가에서도 발표된 수시 요강을 보면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복수의 사정관이 교직으로서의 인성 및 적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해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든 서류평가든 어쨌든 교사의 자질이 충분히 갖춘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이 교대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네. 곳이 되겠고 일반 사범대학교가 중고등학교 교사죠. 그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저희는 인적성 선생님 안 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저도 좀 네. 연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질 그리고 적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대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대들이 있잖아요. 교육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형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의 교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주교대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 자격의 학생만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대구교대는 서해 5도 학생 3명만 또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이지만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는 교과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 전형만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대는 아니지만 또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과가 네. 있는데요. 이 초등교육과가 유일하게 또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역시 이 한국교원대는 종합 전형으로 또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 지역 교대들인데 이화여대하고 제주대학교만 초등교육과가 있는 네, 건가요? 한국교원대. 아, 교원대, 예, 교원대. 세 개. 아, 세 개가 네, 초등교육과가 그렇군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특별한 지원 자격의 학생만 공주교대요. 그래서 뭐 특별한 지원 자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조만기 선생님? 특별한 지원 자격을 하는 부분들은 네. 공주교대 실시하고 있는 특별한 지원 자격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 특수교육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외국인 자녀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반면에 서울교대의 그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형명에서 일단 교직으로서의 어떤 인성이 정말로 뛰어난 아이를 뽑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표명된 전형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요강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이후에 졸업자나 또는 그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수능 성적에 응시한 그런 학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에 큰 뜻을 품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능을 응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특별한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특별 전형들이 많이 있나요?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곳들은 지방에 있는 교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각 지방에 있는 교대가 모든 지역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거점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진주교대와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울산 지역, 경남 지역 학생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학생들만 두 개의 교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국가부분 대상자를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 또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일반적으로 정원 외인데 정원 내에서 서울교대가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또 서울교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그 전형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교대들이 모두 지역에 있잖아요. 네네네. 지역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소개할 만한 전형이 특별히 있을까요? 전주교대하고 광주교대를 보면 교육감 추천 전형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교육감 추천 전형이 이렇게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누구나 교육감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농어촌, 즉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에서 교육감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농어촌 학생들한테는 농어촌 전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이 있으면서 또 교육감 추천 전형 따로. 그럼 두 번 할 수 있는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다음에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정시 나군에서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생이라면 두번 수시에서 할 수 있네요. 교육감 추천 전형을 지원하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정시에 재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전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수시에서는 또 수능 최저 기준도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교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은 지원하려는 교대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이렇게 모든 교대가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쭉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센 순서로 보면 제주대, 또 서울교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 이런 순서로 최저가 조금 좀 강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사 응시가 그냥 응시만 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네요.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수능부터 누구나 응시를 해야 사실 수능 성적표가 네. 나오기 때문에 응시는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한국사 성적을 최저 기준에 이제 넣는 경우가 있고 네. 최저 기준에 넣지 않고 그냥 응시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사 응시나 뭐 수능 최저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시에서 중요한 것은 뭐 뭐니 해도 수능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수능 성적입니다. 대부분의 교대가 수능 성적을 가장 큰 비중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대 집중 현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3, 4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년의 어떤 입시 결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수능 성적을 준비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어떤가요? 예, 대부분의 교대는 수능 반영 비율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이 거의 고릅니다. 그러니까 25 이렇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동일하지만 전주교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다르죠. 국어가 24.5, 수학 24.5, 영어 24.5, 탐구 24.5, 한국사 2. 그래서 이제 한국사 반영 비율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화여대나 제주대나 한국교원대의 경우도 국어와 수학은 25%이지만 영어가 30, 탐구가 20. 그래서 이러한 대학만 그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수능 반영 비율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볼 것이 면접입니다. 특히나 교대에서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면접의 종류나 대비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다를까요?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면접과 그다음에 집단 면접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 면접은 학생 한 명에 대해서 다수의 어떤 면접관들과 이렇게 다대일로 면접이 진행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직 인적성 면접에 대해서 교사로서 어떤 그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대처 상황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자질, 전문성 또는 잠재 가능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또한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진위 여부, 확인 면접 이런 부분들도 개별 면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집단 면접인 경우인데 집단 면접은 모든 교대가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교대에서 이제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론 면접이냐, 토의 면접이냐. 네. 토론과 토의는 살짝 다른 거죠. 토론은 토론, 찬반? 서로가 이렇게 찬반, 네. 양반으로 갈려서 서로가 어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이렇게 싸우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토의 면접은 모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것인지 어떤 그런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렇게 토론 면접을 실시하는 것과 토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의 대응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특히 이제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면접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방 교대들, 지역 교대들이 있잖아요. 이 지방 교대들을 입학하거나 뭐 이렇게 졸업했을 때 강점들이 있나요? 예. 네. 이제 들어간 다음에 졸업 이후에 임용의 문제인 거죠. 네. 임용을 할 때 초등교사는 지역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의 어떤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 응시하게 되면 지역 가산점이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부분 한 3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울산 지역의 경우만 대구, 진주, 부산 교대 또 이제 울산 고교 출신 네. 학생들에게는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들은 이제 교대를 졸업한 다음에 임용고시에 응시를 하실 때 자기가 어느 지역에 응시하시면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살펴보시고 응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별로 임용지역 가산점 부여 지역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초등학교의 경우 여자 선생님들 비율이 많이 높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많이 높아서 혹시 이 학교별로 남녀 학생 선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선생님?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대가 성비를 이렇게 제한을 했었었고요. 최근에는 이 성비 제한을 풀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요강에서도 보면 수시에서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가 성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공주교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공주교대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은 60%, 부산교대는 65%, 경인교대는 정시에서 80에 어떤 성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쪽 성이 넘어오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남자건 여자건. 넘는 쪽은 다 여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 지금까지 교대의 네네. 전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교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 과학기술원 그리고 포스텍 대학인데요. 좀 네.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이 어떤 대학이고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을 보면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이제 그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대학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원은 정부가 이제 그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그런 학교이고요. 포스텍은 포항제철에서 설립한 학교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포스텍은 사립이네요? 일반 학교죠. 일반 네, 사립대학입니다. 네, 일반 네. 사립대학이고 이제 과기원은 정부가 투자한 특수대학이다.
이제 이런 점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기원으로는 이제 4개가 있는데요.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고, 광주에 지스트, 대구에 디지스트, 그리고 울산에 유니스트, 이렇게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이스트 정도가 굉장히 알려졌고 최근에 유니스트 정도였잖아요. 네. 제가 지스트,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디지스트. 이제 가장 먼저 네. 설립이 됐던 거고요. 또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과기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일반 대학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반 대학이냐 특수대학이냐의 차이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원은 특수한 대학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설립한 특수대학이고. 그리고 포스텍은 일반 대학이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수시 육회 제한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예, 과학기술원은 방금도 설명해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한 특수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 육회 제한을 돌릴 때 검색풀에 과기원은 검색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를 쓰고 4개의 과기원을 다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4개를 다 써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반면에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포스텍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수시액 원서 접수는 5장의 기회만 남아 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류 기준 잘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동현 선생님? 대부분 이제 과기원이나 포스텍도요, 다 수시 선발 비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포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시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우수자 20명만 뽑습니다. 그다음에 지스트도 정시에서는 25명, 나머지 다 수시고요. 디지스트가 정시에서 10명을 뽑고 있고요. 유니스트가 30명. 또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정시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시 쪽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지금 표를 보니까요, 특별한 이름의 전형들이 눈에 띕니다. 특색 있는 전형이 있나요, 선생님?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미래 브레인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심벌,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이름 상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유니스텐 창업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게 창업을 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강을 보면 지원 자격이 수학과 과학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 이력이 우수한 자로서 발명, 특허 또는 창업 등에 대한 성취를 거두었거나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특기자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포스텍의 그 창의 IT 인재 전형이거든요. 이 창의 IT 인재 전형은 창의 IT 융합 공학과 학생들을 선발하게 한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텍이 1학년에 들어가면 그냥 무학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아이들 그 선택에 의해서 학과가 결정되는데요. 그 선택을 결정할 때 창의 IT 융합공학과는 제외가 됩니다. 네. 따라서 포스텍의 창의 IT 융합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창의 IT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형들을 보거나 또 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를 보거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는 뭐 이공계 계열이나 또는 과학기술 계통에 관련된 학과만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진 네.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학인재 네. 양성이 목적이긴 하지만 또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보면 경영대학에 이제 기술 경영학부가 이렇게 있고요. 유니스트는 또 이공 계열에서 경영공학과가 있고 또 경영 계열에서는 경영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지스트는 기초교육학부, 그래서 이제 단일학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는 단일학과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만 또 기초 과목이나 인문사회 이런 걸 배우지만 3학년이 되면 이제 전공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디지스트 역시 지스트처럼 기초학부 단일학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3학년까지 공부한 후에 4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학과를 또 선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학부가 이제 학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선발할 때에는 이제 과학 관련 학과만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요소가 강한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어떤 인문학부가 그 안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스트나 디지스트 경우는 기초학문으로서 기본학문으로서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고 네. 기본학문으로서 배우는 것이고 경영학 전공은 카이스트나 카이스트하고 유니스트에는 유니스트,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수시 선발을 하는데요. 포스텍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에 정시 지원 자격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시에 육회 제한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네. 또 특별법에 의한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다른 대학에 이미 합격한 학생도 수능 점수에 따라서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기원 자체가 네. 특수대학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시에 또 일반적인 다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됩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면제가 되고 또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초과기에서 좀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그런가요? 실제로 많이.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6번의 원서 접수를 네. 쓰고 과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보너스로 더 씁니다.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자연계 그렇죠.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의치안을 싫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예,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합격을 해놓고 결정은 이제 최종 등록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복 합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기도 많이 돈다라는 네. 거죠. 거꾸로 따지면. 예. 네. 수능 성적이고 학교 성적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그 학생들. 놓고 나서 최종적인 네. 결단을 좀 뒤로 미루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다 인원을 못 채우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경찰대한테 뺏기거나 자연계 애들은 여기 뺏기거나 이래서.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 아까도 보였지만 정시는 4개 대학 과학기술원에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기준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수능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면접으로도 우리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시에서는 그냥 일반 상위권 대학교 자연계 방식으로 수능 성적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그다음에 수학, 가영, 영어, 과탐 이렇게 4과목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수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지스트는 33.3%, 그다음에 지스트는 뭐 35%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학 수. 반영 비율이 예. 현저히 높네요. 근데 과학도 높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과탐이에요. 과학탐구를 2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탐을 대학교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과탐을 반드시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해야 네. 되고 반드시 2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원, 생물원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화학원, 생물 2 또는 투 과목, 지구과학 2, 뭐 생물 2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점. 아무래도 2과목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성적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야지 실제로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술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2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또 지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스트 같은 경우는 원도 가능합니다. 즉 화학원, 생물원 이렇게 선택을 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저희가 유니스트 가면 경영 계열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유니스트 경영 계열은 수학 나영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과 학생들도 유니스트의 경영 계열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과학기술원과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과 학생들은 역시 이제 경영 계열 쪽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나영을 볼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갔을 때 이게 자연계 학생들은 보통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복수 전공을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이 경영에 갔을 때 복수 전공을 자연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렇겠군요. 아무튼 이 과기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역보다는 수학과 과학 영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 이제 이런 대학의 의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에 거기에 반영이 됐네요. 그냥. 네. 맞춰서 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면접입니다. 이 교대도 면접이 중요했고 말씀하셨다시피 과기원도 이 수시에서 거의 면접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면접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면접의 명목 반영 비율보다는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뭐 카이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겠다. 수학은 공통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과학은 2과목을 선택하는데 한 과목은 지정, 한 과목은 선택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도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은 또 물론 자기 자신이 제출한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도 반드시 네. 여기 안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고 거기에 잘 맞는 적합한 답을 제출하냐. 이게 중요한 건 이 주어진 문제를 풀고 안 풀고 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기원 자체의 시험이 사실은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지만 면접의 비중이 아주 높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과 과학에 약간 좀 심화된, 심층화된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수학, 과학을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좀 이 면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 아이들이 과기원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수준 높은 수학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 과학의 1등급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학교에서는 되게 우수하구나 라는 것들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실제로 과학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경쟁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학, 과학에 관련된 면접 준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특수 대학 전역 탐색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대학교 그리고 과학기술원 그리고 포스텍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선생님? 오늘 살펴본 두 곳이 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진로의 목표가 빠르게 결정되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두 곳입니다. 또 당연하게 진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오랜 길을 교사나 또는 과학에 관련된 연구 분야로 걸어가게 될 텐데, 이게 단순히 명예욕 또는 뭐 취업이 잘 돼서 이런 부분들로 이 대학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만기 선생님께서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이 과기원이나 교육대학은 자신의 진로가 명확히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기원이나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살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교대나 과기원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에만 무조건 잘 된다고 또 지원을 했다가는 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하시고 그것이 맞다면 과기원이나 교대를 선택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특수대학은 진로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학생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형 일정이나 입시 요강들을 잘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교육대학은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려면 단지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 자질 등이 중요합니다. 교육대학의 수시 모집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또한 집단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과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기원과 포스텍은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부분 심층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심층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기원은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도 일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을 잘 선택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직 인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단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론에 대해서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자질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찔리면서 웃음이 났어요. 네.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그런 학교이고요. 포스텍은 포항 제철에서 설립한 학교다.